자, 여러분, 문신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하지 마세요. 혹시나 문신이 하고 싶더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제발 좀 기다리고, 어른이 되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취직하고 돈 벌어서 내 스스로 앞가림하게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극도로 신중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부터 뭐 인터넷에 오래 있어 왔던 말인데, 문신을 한 남자는 자기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거를,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평생 동안 증명하고 살아야 되고, 반대로 문신을 한 여자는 자기가 평생 동안 가볍고 불량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평생 동안 증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강한 표현이 나왔다고 제발 좀 발끈하지 마시고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신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행동이 껄렁껄렁하고 불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착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겠죠. 예외가 있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자, 당장 유튜버 본인의 친구들 중에서도 문신을 그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정말로 인간성이 착한 애들이 맞고 학창시절에도 아무런 문제가, 교우 관계에 아무런 그런 불량한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의 문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이 친구들의 민낯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얘네들과 알고 지냈던 그 수십 년에 걸친 인간관계의 증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비대하게 살도 좀 찌고 뚱뚱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팔다리엔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20살, 30살이 넘어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친구들을 어떤 이유로 처음 만난 관계라면 그때 과연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같지가 않을 거예요. 두 케이스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들도 다들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보셨겠지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첫인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선입견.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입견이 나쁘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선입견이라는 건 동시에 요즘 말로 빅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껄렁껄렁하고 양아치같이 날티가 나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있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고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만 떠올려 보셔도 그 고된 트레이닝을 견뎌내는 인내심 있는 그 운동부 애들의 어떤 그 이미지와 행동 자체가 불량하고 그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양아치들의 그 이미지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몇 초 만에 느끼는 그 첫인상이라는 거는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류 역사 그 수십만 년이 넘는 역사 동안 유전자 DNA에 깊이 새겨진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인간의 감이라는 거, 옛날에 사주팔자에 나오던 관상 말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이 관상의 이미지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근데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적중률이 100%는 아니죠. 뭐 험상궂은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예외가 있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한 7, 80%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첫인상의 견적 그대로가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의 80%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문신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목이나 팔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그려져 있는 어떤 당신의 문신이 과연 첫인상에 도움을 줄까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양가 친척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서 당신의 몸에 문신이 있다면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몸에 아니면 상대방의 몸에 문신이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첫인상은 과연 어떤 감정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해명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구글에서 어떤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직장인이나 사회인들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그런 어떤 표준 복장,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적당한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들 그리고 사회인들이 나오는 어떤 국내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미드, 영국 드라마, 영드 뭐든 한번 찾아보세요. 정장이거나 캐주얼하고 어떤 좀 단정한 복장에 어느 정도 플랫폼, 기준 플랫폼이 되는 헤어스타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회사에 취업 면접 보러 가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서양의 독특한 어떤 락 가수들의 콘셉트처럼 특이하고 괴팍한 머리를 하거나 귀신 같은 화장을 하고 면접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 본질을 존중해달라.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줘야 된다.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백날 얘기를 한들 상대방이 이걸 뭐라고 느낄까요? 그렇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개성이 너무 강하고 공동체 조직 생활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신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 인생이 너무 쉽고 지루해서 인생 게임의 난이도를 스스로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평생 10대, 20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겠죠. 돌아서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생이 됐듯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성장을 했어. 그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갔어. 혹은 초등학교에 갔어. 근데 내가 학부모가 일일 교사, 학부모 교사 이벤트를 가게 됐다고 쳐봐요. 하필 그 이제 무더운 여름이고 한여름이고 반팔이나 반바지 복장이 필요해. 뭐 복장은 빼도 돼. 그래 싫으면. 자, 이때 내 팔다리와 온몸에 문신이 도배되어 있으면은 과연 여러분들 이게 어떨까요? 혹은 다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일 교사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SNS로 올라왔을 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떤 감정을 처음에 느낄까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정한 직업군이나 유니폼, 특정한 직업군마다 어떤 유니폼이나 제복이라는 게 존재하죠. 경찰관, 군인, 소방관, 뭐 항공사 승무원, 어떤 대기업의 AS 센터 직원, 고객 상담 센터 직원, 또 어떤 이런 그 뭐 백화점에 가면은 그런 영업사원, 뭐 명품관의 영업사원들, 특정한 플랫폼의 어떤 복장이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제복이나 유니폼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혹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신뢰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는 선입견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랑 다르잖아요. 나도 그거 정확하게 안다고. 여러분, 단정한 복장이나 격식 그리고 형식에서는 신뢰감이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또 그런 격식을 지켰을 때 나 스스로도 적당한 긴장감, 직업윤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상급자를 보면은 경례를 한다든지 이런 예법 같은 게 왜 있겠습니까? 실용성을 따지면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일정한 격식과 형식이 있어야 거기에 깃드는 행동과 마인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 규정이라는 게 있고 유니폼이라는 게 있고 좀 딱딱해 보이고 실용성이 떨어져 보여도 어떤 예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AS 센터, 대기업의 AS 센터 직원이나 어떤 백화점 사원을 만날 때 어떤 그 특정한 태도나 유니폼을 왜 우리는 더 신뢰감 있게 느끼는 걸까요? 그 세상 모든 형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는 그래가지고 무려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10대 청소년들이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경솔하게 문신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이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평생의 어떤 첫인상과 그 미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그게 어떤 감정을 남들에게 불러일으키는지 전혀 모르면서 당장 좀 이 유치한 마음에 내가 좀 세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줄 알고 그런 행동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삐쩍 마른 몸이거나 운동과는 담쌓고 지냈던 그런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달라붙는 티를 입어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내고 길거리에서 어깨 힘주고 껄렁껄렁하게 침을 찍찍 뱉고 가오잡고 다닐 때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피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참담한 거라니까? 본인들의 평생 어떤 인생을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 행동들이. 그리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19살이나 20살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나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세월은 흘러갑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30대나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한때는 내가 운동도 좀 했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다지만 이제는 내가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어느 순간 됩니다. 이때 사업상 나한테 중요한 분과 회포를 풀거나 같이 사우나를 갈 일이 생겨요. 내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그분이 좋게 바라봐 줬대. 근데 내 온몸에 문신이 있어. 이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너무 쉽게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 그리고 이런 순간은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느새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를 졸업했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분명히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될 거예요. 늙고 병이 들었고 한때 남들이 부러워했던 내 큰 덩치와 키, 근육, 팔 근육 같은 게 이제 온데간데 없이 쪼그라드는 순간이 오겠죠.
필요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가 필요하고 공중 목욕탕에 온천에 사우나에 내가 좀 가려고 하는데 쭈글쭈글해진 내 피부 위로 문신이 온몸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때 과연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를 느끼게 될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어린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이나 유명한 관광지 온천을 갔어. 이때 손자가 당신의 몸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그 위화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남의 눈치나 보면서 답답하게 살아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우리 이 인간 세상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사람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경기를 챙겨봤어요. 하지만 이들이 캐릭터 컨셉을 위해 가지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문신을 하는 이런 경우와 당신의 경우가 과연 같을까요?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여동생이나 여러분들의 아들, 딸, 자녀가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단정하고 상식적인 복장을 갖춘 예의 바른 사람이 온 경우와 온몸에 문신이 도배가 되어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왔을 때의 그 경우가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같을까요? 잘생기고 이쁘고의 문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첫인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인생의 길을 어렵게 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여러분들의 몸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너무 성급하게 어린 나이에 어떤 본인의 평생 가는 어떤 이미지와 첫인상을 결정 내리기 전에 조금만 신중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